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하락장에서 버티는 거는 자기가 확신이 없는 기업들은 다 날려라. 확신이 있는 기업 하나 정해놓고 그냥 거기다가 계속 그 상황을 보고 사모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또 큰 돈이 되더라고, 제 같은 경우. 요즘 투자 심리 바로미터라 불리는 좀 투자자 예탁금이 작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제 사람들도 이제 워낙 막 주식 시장이 이제 좀 재미도 없고 1년 내리 떨어지면서 이제 와, 과연 우리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맞는가? 이 투자자 예탁금 자금이 다시 또 늘어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은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결국은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각 나라에서 해주는 건데 결국은 경기가 침체되기를 놔두진 않겠죠. 놔두지 않겠어. 이제 미국에서도 할 일 다 할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할 일 다 해야 되는 거죠. 아까 그런 것들을 해주면은 심리가 살아나겠죠. 아, 이제 얘들 공매도도 금지시키고 야, 이제 진격 앞으로 그다음에 또 뭐 돈도 나라에서 10조 이제 풀고 뭐 정한금을 풀든 국민연금에서 풀든 뭐 풀어가지고 야 사. 국민연금이 계속 그래서 돈은 들어오잖아. 국민연금에서 사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현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인수를 하고 나서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감이 좀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시기와 때가 있거든요. 지금 나는 지금이 때라고 보거든요. 그죠? 동아스와프 요거 세 가지를 연거푸 확 해버리면은 자금이 확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돈을 풀어야 되는 거죠. 돈을 푼다는 게 증시에 돈을 뿌려줘야 되는 거를 각 나라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개인들이 다 바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외국인들 계속 빼나가고. 지금 같은 급락장에서 뭐 수익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내 돈을 좀 지킬 수 있는 뭐 팁이나 이런 건 있나요? 팁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하락장에서 버티는 거는 자기가 확신이 없는 기업들은 다 날려라. 확신이 있는 기업 하나 정해놓고 그냥 거기다가 계속 그 상황을 보고 사모하라. 사모고 그냥 사지 말고 계속 조금씩 사모하라. 떨어지는 것들을 매일매일 조금씩 사모하라. 사모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또 그 큰 돈이 되더라고, 제 같은 경우. 근데 그 확신이 있는 기업을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아까 뭐 나름대로 우리 사이트에서 공부도 시켜주니까 공부를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하루 1분 공부라든지 매일매일 공부를 해서 자기가 이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돼.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었냐면 우리가 소주잔에 물을 받으면 물이 다 넘쳐나잖아요. 수돗물을 칵칵 틀면. 근데 양동이에다가 물을 콱 틀면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놔놓고 그런 지표가 왔을 때 양동이 틀어놓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내가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또 다시 기회가 왔을 때 결국은 그런 기회가 오겠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제 확신 있는 기업만 뭐 사모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미국 기술주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네네. 미국 기술주 뭐 지금 좀 사도 될까요? 만약에 사도 된다면 어떤 회사를 좀 사야 될까요? 아, 미국 기술주요. 이제 많이 떨어졌죠. 걔들도. 미국 기술주가 지금은 떨어졌지만 어쨌든 미국의 테크주가 뭐 침몰하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 회사들이. 그렇진 사실 않겠죠. 애플, 뭐 테슬라,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들이 계속 어느 정도 갈 거지 않습니까? 사실 몇 년. 이게 결국은 지금 미국도 차트가 다 이렇게 보였다시피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로 가서 지금 보면은 이게 금리 인상기잖아요. 지금 인상기인데 지금 결국은 요 정도 행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2000년도 초반으로 가볼게요. 이게 2000년도예요. 이게 IT 버블인데 그때 나스닥은 어떻게 박살났냐면 이거보다 엄청나게 박살났어요.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엄청나게 박살났지만 얘는 그나마 행보를 한 거예요. 행보를 한 게 요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도 하락 대비 거의 반토막은 뭐 여기서 상승을 했다면 얘는 다우는 많이 상승을 못했으니까 요렇게 지금 얼마냐 지금 2000년도에 버블이 꺼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2001년도 지금 한 이 자리라고 쳐도 2001년도 2년도 이렇게 막 행보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냐? 2003년도, 2002년도 결국 올라갔도 2002년도, 3년도부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한 1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1년은. 이것도 1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주봉. 그 다음에 나스닥으로 가볼까요? 나스닥으로 가보면 얘는 이제 얘들은 거품이 더 심했지, 얘들은. 나스닥 거품이 더 심했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묻지마 투자로 완전히 많이 올라갔었지만 그 대신 가상화폐로 너무 많이 가버린 거죠. 그 돈이 그만큼 이게 주식시장으로 갔으면은 사실 더 버블이 일어났겠죠. 그랬으면 우리가 지표로서 파악하기가 더 쉬웠을 수는 있는데 가상화폐로 가는 바람에 우리도
사실은 놓쳤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난 버블이 한번 온다고 받는 부분이 되고 그때 상승 오파가 온다는 부분이 이 가성 하파를 다 몰려오는 바람에 뭐 이게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00년도 보면 얘는 5천에서 1000까지 보고 5분이 됐어. 5분의 또막이 났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게 아까 4등분으로 봤을 때 코스피를 봤을 때 반토막으로 보면 이게 반토막이 났냐 한번 봅시다. 얘는 반토막 정도는 났네요. 그래도 그렇죠. 요게 요 상태에서 횡보를 좀 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최소. 한국 다우존스는 반토막도 안 났을 거예요 아마. 얘는 엄청 강한 거죠. 3분의 1 지점이야. 그래서 이 정도로 반토막 나도 네. 사실은 뭐 이거 날 수도 있다.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나서 그때로 비교해 보면은 네. 그래서 이 정도를 계속 횡보하거나 오히려 횡보에 조정을 주거나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이게 자산 버블로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돈이 풀린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이 한 1년 정도는 뭐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과정 중에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다가 보여지고 그래서 그러나 이 중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중국 상해 지수를 보면 네. 그동안에 얘들은 그래도 월봉상 보면 이게 하나도 남들 미국이랑 올라갈 때는 하나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결국은 얘들이 당분간은 주도를 이끌 수는 있어. 왜냐하면 그동안에 못한 것들이 이제 오히려 코로나를 필두로 해가지고 금리 인하하고 돈 풀고 이걸 지금 중국에서는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이게 중국에서 리드가 돼서 중국은 당분간은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일봉을 보면 지금 중국 원자로 나올라 상승이고 좀 지금 최근에 조정을 주고 있지만 주봉 그리고 얘는 돈 풀고 금리를 인하를 하니까 그래서 모든 시스템에 투자를 하는 시스템은 금리를 인하를 하고 돈을 풀 때 투자를 해야 돼요. 얘는 금리 인하하고 돈 푸니까 살아나고 있고 결국은 중국은 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하고 돈을 회수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중국은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네. 이게 장기 행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미국이나 중국은 당분간 좀 이렇게 차트상으로 보였을 때는 몇 년간은 쉬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나스닥이 사실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굉장히 많이 빠져서 뭐 40에서는 5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빠졌어도 지금 월봉으로 보면 지금 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빠졌어도 굉장한 우상향이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코스피를 보면 네. 똑같이 지금 거의 뭐 비슷하게 좀 더 앞당겨 있긴 한 2010년부터 이제 여기 2022년까지인데 사실 별반 오른 게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때 2011년도에 2100, 네. 뭐 2200 정도 돼요. 네, 네. 지금 고작 그렇게 치면 100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유동성을 풀을 때는 증시가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은 네, 거고 네, 네. 유동성을 걷어들이니까 특히 성장주든 뭐 어쨌든 이 주식 투자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데 네. 그럼 당연히 돈을 풀 때 주식 투자하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훨씬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단순히 코스피 차트와 나스닥 차트만 봐도 네. 어느 판이 유리한 판인지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개인에게 특히나 종목을 찾기 힘든 개인한테는 차라리 미국에서 그냥 나스닥 아니면 S&P 네. 아니면 미국에서 뭐 10대 대형 IT주를 산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목을 정말 잘 찾는 분은 한국 증시에서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종목 강세가 올 거라 생각하시고 지금도 왔었고 네. 잘 찾으면 뭐 텐베거도 난다 생각하지만 네. 그게 쉽지 않다는 건 대표님이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원래 나는 한번 섹터가 돌거나 주식시장에서 뭔가가 한번 크게 오른 것들은 보진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갈리는 10년, 20년이 보통 걸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뭐 모든 뭐 테슬라, 뭐 애플, 넷플릭스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한번 어떻게 보면은 오른 거고 10년 그런 것들은 한번 오르고 나면 10년, 20년은 제가 봐서는 쉴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이제 만약에 뭐 새로운 기술, 새로운 거 뭐가 나오면은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 결국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거죠. 종목이 섹터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수를 사는 거는 뭐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수는 항상 미국 걸 사야 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S&P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이제 괜찮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근데 문제는 이제 역사적으로 봐야 돼. 이게 연봉으로 보면 또 나와요. 연봉으로 보면
보면 이게 아유, 아주 좋은데요? 연봉을 보면 지금 보면 좋죠. 근데 좋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쭉 올랐죠. 네네. 잘 보셔야 되는데 1년, 2년, 3년 지금 2000년도 때가 비슷하다고 했죠. 1년, 2년, 3년이 하락했어요. 아, 그렇죠. 나스닥 3년을 하락하고 이렇게 5년 쉬고 거의 그러고 10여 년을 행보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코스피를 한번 볼까요? 네, 코스피 한번 연봉으로 보면 연봉으로 어떤지. 보면 봅시다. 얘는 보면 그래도 결국 우상향이긴 한데 네. 봐봐요. 이 IMF 때 보면은 여기다 한 1년 1년 정도 쉬고 네. 또 여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했다가 1년 더 올랐다가 1년 쉬었다가 그다음 5년 오르고 1년 또 박살나고 또 2년 오르고 이게 옆으로 행보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보면 코스피에서 여기 앞단을 제외하면 여기서 요만큼 오른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스닥으로 가면 그렇죠. 이걸 제외해도 여기서 못 맞아요. 가시고.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가긴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한 10년 그렇죠. 쉬고 10년 쉬고 갔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스닥도 그냥 그리고- 사도 모으면 근데 이제 정체기를 맞이하면 굉장히 다우도 오랫동안. 보면 이렇게 가지만 지금은 이 과정을 한번 그래도 세게 왔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옆으로 쉴 수도 지금 1년 쉬었잖아요. 1년 쉬는 건데 이렇게 3년 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 둘, 그렇죠. 셋, 3년. 지금 내가 와서 요 3년을 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견뎌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견뎌낼 수 있냐 이거지. 여러분들 하락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 종목별로 이제 개별 이 3년을 견뎌낼 수 있냐는 거죠. 나는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견뎌낼 수 있냐 이거지. 목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희는? 종목도 못 찾겠고 지수도 지금 견딜 수 있냐라고 하면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내야지는 거죠. 견뎌내지 못하면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견뎌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연봉으로 보면 이렇고, 그래도 다시 중국으로 가서 보면, 중국도 보면 이때 한번 한여를 오르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행보하고 있는 거예요. 1년 왔다가. 근데 한번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도 어떻게 보면 인구가 10억이고, 걔들도 성장 가능한 기업들도 있다는 거죠. 빅테크 기업들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걔들이 결국은 미국하고, 미국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개발 안 하려는 법은 없거든요. 개발하고, 뭐, 바이든하고,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풀어주고, 뭐, 이런 식의 되면은 뭐, 관세도 이번에 뭐, 인하해준다 하고, 그다음에 중국도 뭐,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뀐다든지, 뭘 이러면서 뭐, 이렇게 제재가 이제 가해지지 않는다면 뭔가 또 좀 좋은 걸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떠한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수 시장에서 주로 크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클 수 있는 것들이 뭐 생겨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벌써 7월 이제 중순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2분기 기업 실적이 이제 점차 다들 나올 텐데 네.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2분기까지는 그래도 뭐 선박하는 기업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뭐 네. 대형주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분리 사이트 가서 검색하셔가지고 거기 무료로 다 제공되니까 리포트 보시면 실적 컨센서스는 좀 나와 있는 기업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그거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2분기가 실적이 나왔을 때 파악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악을 해야 돼요. 3분기 실적을 예측해야 돼. 2분기 실적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이 이제 잘 나오는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이 피크가 되고 3분기가 안 나오면은 그때 실적 잘 나올 때는 매도를 해야 되고 2분기 실적을 보고 3분기 실적을 좀 어떻게 예측을 하죠? 회사에다가 전화를 하거나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고 참고를 해야 되는 거죠.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테나 펼친다는 게 뭐냐면 안테나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를 펼쳐가지고 주변에 내가 투자한 회사의 상황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도 아까 반도체 같으면 반도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좀 상황이 어때? 그럼 다음 분기 어떨 것 같아? 파악을 해요. 그러면 지금 좋아, 안 좋아?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실적 발표가 잘 나왔다. 그럼 3분기가 안 좋다고 예측이 된다. 그럼 실적 발표가 나오면 오히려 비중을 줄여. 내 같은 경우에 좀 줄여놨다가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줄여놨다가 그럼 이제 그럴 때 이제 3분기 실적 잘 안 나왔을 때 오히려 그럼 4분기가 또 잘 나오는지 체크를 해요. 잘 나오면 3분기 실적 발표 나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3분기 때 안 좋을 때 담아. 그때 팔아놓은 거를 가지고 또 담아. 다 팔지는 못해도 예를 들면 일부를 팔았다가 일부를 사는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평균 단가를 낮춰서 사는 거죠. 만약에 2분기 실적을 봤는데 2분기 실적이 잘 안 나왔어요.
내가 산 회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매도해야 되나요? 그거는 그 전에 파악을 해야 돼. 그것도. 네. 그 전에 파악을 해서 실적이 잘 안 나오면 그 전에 줄여야 돼. 이미 그 나오고 전에 난 다음에 좀- 나오고 난 다음에 늦어. 만약에 안 좋은 것들을 항상 실적 파악 표현하기 한 달 전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네, 네. 자기 안테나를 펼치든 삼각을 가든 뭐 자기 가진 종목의 활처를 확인해가지고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를 파악해야 돼. 이게 다음 분기 잘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줄였다가 그날 실적 발표하는 날 매수를 해야 되고 네, 네. 좀 비중을 좀 줄였다가 네.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럼 이제 내가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잖아. 네. 줄여야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인 경우에는 완전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 거죠. 매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실적 시즌에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건 다음 실적을 예상해야 한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좀 또 그 다음에는요? 실적 시즌 때 진짜 제일 확인해야 되는 거는 아까 자기가 잘 모른다 그러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이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컨센서스를 이제 실적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에 대해 실적들이 리포터들을 다 조사를 하는 거야. 삼성전자 리포터를 보고 그다음에 실적을 전망 있잖아요. 실적 전망. 실적 이렇게 보고 실적을 파악을 하는 게 내가 모르면은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고 파악을 하고 아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이제 보수적으로 바뀌나 좋나 그다음에 뭐 이익 추정치 그다음에 뭐 이게 바이인지 세일인지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그쯤에 나오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다 참고하는 게 최고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 스스로 아까 안테나 펼치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 시전에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한 달 전부터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 내가 종목을 집중으로 해야 되는 거, 줄여야 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때 포트폴리오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리고, 좋은 기업들을 하고 여기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뭐 저는 그렇게 대응하고 항상 이제 한 달 전부터 파악을 해요. 한두 달 전부터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줄여야 될 거는 날리고, 좋은 데는 더 늘리고 이렇게 하고. 게임 섹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게임 섹터 개인적으로는 이제 좋게는 보는데, 지금 차트상으로는 주가가 최근에 많이 밀렸더라고요. 많이 밀렸는데 어쨌든 지금 진짜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게 리오프닝이 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빠졌다가 반대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려주니까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 중에 차트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개인적으로는 신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종목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리고 신작이 이게 나와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있지만 요즘 기업들마다 신작들 나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우리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보면 조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 트렌드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실적이나 앞으로 뭐 괜찮아질 만한 것들을 기사 그런 것들 조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편입 사유 뭐 이럴 때 게임 NC소프트는 어떻고 뭐 크래프트는 어떻고 카카오 게임즈는 어떻고 뭐 이렇게 신작이 뭐가 나오는 것들을 한번 나름대로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일일이 나열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중에서 이렇게 지금 NC소프트, 크래프트, 넥스게임즈, 컴투스, 조이시젤이 좀 괜찮게 보는 거. 빨간색은 좀 나름대로는 좀 괜찮게 보는 게임들을 해놓은 거고 나머지는 이제 뭐 중립인 거죠. 근데 그 중에 그거는 또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보셔야 돼. 그때는 뭐가 신작이 나오고 신작이 또 나오면서 성공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근데 나름대로 대부분 다 신작이 나오는 기업들이니까. 자, 그럼 건설 섹터는요? 건설 섹터가 사실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최근에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뭐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특히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아랍이나 이런 데 해외 시장에서 좀 많이 등한시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 솔직히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해외 시장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단점이긴 한데 또 우크라이나가 또 전쟁이 뭐 언제까지 계속 되지는 않겠죠. 뭐 재건 관련해서 또 한번 기회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관련 중소기업들, 진출한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거랑 3기 신도시랑, 그리고 제가 봐서는 원자재가 떨어진 것들도 많이 있어요. 대신 유가만 그런 거지. 그래서 떨어진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원자재 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히려 이익적인 면에서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건설 섹터는 지금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자리도 좀 많이 싸졌더라고. 그리고 어쨌든 자산 가치 좋고 밸류에이션 좋으니까 한번 접근해 보는 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굉장히 많은 섹터 종목 좀 점검했었는데 만약 종잣돈 한 5천만 정도 있다면 어디에 좀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게 돈이라는 게 이 5천만 원으로 큰 돈을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큰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은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 주식을 마음대로 배팅하기는
만만치 않은 시장인 거죠. 그래서 뭐 저야 뭐 주식 뭐 어떻게 보면 주식생이라 그래야 되나? 뭐 주식 투자가로서 뭐 주식을 많이 이렇게 하지만은 그 지금 현재의 시기에 물론 싸지만은 제 생각에는 한 20% 정도는 20에서 한 50% 정도는 지금 쌀 때 사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뭐 계속 분할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요. 어떤 걸 그러면요? 지금은 이제 현금이 튼튼하고 매출액 성장, 이익 성장이 좋은 기업들 하나 택하거나 새로운 트렌드로서 나가는 기업들, 새로운 아예 지금 없다가 새로운 게 생겨나는 거. 그건 뭔지를 모르겠어요. 찾아야죠, 자기가. 지금 현재에서 과거에 따져보면 메타버스라든지 자, 물가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뭐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로봇, 그 다음에 키오스크. 이제 사실은 이제 인건비는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제가 생각에는 이런 뭐 배달 로봇이라든지 뭐 점차적으로 그다음에 공장도 자동화 이런 것들은 계속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밸류에이션이 이제 뭐 싸냐 안 싸냐를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로봇 뭐 이런 뭐 자율주행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인공위성, 뭐 6G에 대한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또 뭐 아예 우리가 앞으로 성장의 장기를 갈아 끼울 수도 있는 거고, 뭐 새로운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지금도 있지만 별로 남들이 부각하지 못하는 기업들 중에 그런 것들을 나는 이제 선호를 해요. 새로 없는데 새로 생겨나지 생겨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 대표님께서 만약 20대로 돌아간다면 투자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꼭 준비하겠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20대 때도 결국 주식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자산을 이뤄졌으니까 결국은 지금 부동산은 몇십 년 동안 계속 하려고 우리가 살 수도 없고 갭 투자를 한 것들도 지금 내가 봐서는 당분간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주식 투자라는 게 이렇게 급등락을 많이 하지만은 대신에 이제 안 좋을 때 사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크게 일어설 수 있는 거든 배당도 받으면서 그다음에 같이 성장도 해가면서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저는 원래 20대로 돌아간다면 지금도 주식 투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어떤 걸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결국은 큰 돈을 벌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 결국은 쌀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싸져가고 있잖아요. 회사들이 싸져가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엄청 싸지만 이게 싼 자리냐 아니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싸져가고 있으니까 조금씩 이제 뭐 투입해서 또 여러 가지 지표상에 또 뭐 좋은 지표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고 사면은 큰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반기 증시의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할 변수만 좀 찝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하반기에 결론적으로 결국은 금리죠. 금리하고 그다음에 물가잖아요. 물가를 찾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금리죠. 결국은 금리인데 금리가 결국은 좀 당분간 안 올라가고 유지되면서 물가가 잡히고, 그리고 각 당국에서 돈이든 여러 가지 뭐 좀 풀어주는 거죠. 금융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뭐 주식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면은 저는 좀 더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러. 그러면 금리 인상기에도 주식은 또 오는 역사가 많아요. 역사가 많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물가가 지금 리오프닝이 되고 중국 관계, 그다음에 또 러시아 전쟁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된다면은 확 살아날 수 있죠. 그렇게 지금은 전쟁,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그다음 금리, 물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잡혀준다면은 급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 어쨌든 그게 클라이막스로 치달아 가고는 있다. 지금은 이제 클라이막스 치달아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거기서 당분간 이제 완화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다시 고용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시 지수가 상승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소비 심리랑 물가 잡히고 이제 리오프닝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전쟁도 없어지고 뭐 이제 중국한테도 야 좀 더 풀어줄게, 무슨 관세도 좀 인하해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해결되면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하나씩 해결되어서 시청자분들의 투자도 숨통이 좀 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만남의 손님은 슈퍼게임의 배진영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